증산상제님은 후천 가을이 열리는 구체적인 개벽 상황과 인류가 후천을 건설하는 역사를 설계하셨다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그럼 후천은 어떻게 열리게 되는 건가요? 뭐 쉽게 말하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것은 후천 개벽으로 열리죠.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역사를 설계하시고 그걸 집행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치, 요게 이제 정력이죠. 네. 그러면 김일부 대성사께서는 어떻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느냐, 그것을 금화교역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놓으십니다. 네네. 금화교역으로. 이걸로 체계화를 시키세요. 금화교역이 뭐냐 하면 금과 화가 서로 교역한다. 네.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한 그 말의 의미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하도 낙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도와 낙서에 있는 그 바두갈 있잖아요. 검은 바두갈, 흰 바두갈로 우리 수로 상수 숫자로 표현되는 그 원리. 이게 수의 원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럼 선천에서 후천으로 안 넘어가고 가만히 있지 왜 넘어가야만 하느냐. 네. 그거는 이제 나무로 말하면 봄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서 막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선천에는 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성장을 하면 성장 나중에 한계점에 이르면 체크의 콩나무도 아니고 맞아요. 이 나무 쓰러 죽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자연, 대우주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 딱 가면은 스스로 성장판을 닫고서 그때부터 성숙으로 들어가는 자기 이 조절 작용, 성숙으로 들어가는 자기 조절 장치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 금화교역은 의미가 넓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스로 아주 이렇게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방금 성장판 조절하는 거. 애들이 키가 크다 더 크면은 거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닫아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금화교역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아주 무더운 여름에 폭염이 내리기 전에 이제 장마가 오죠. 장마가 와서 대지를 한번 팍 식혀주고 난 다음에 폭염이 쏟아져야 이거를 미리 식혀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땅 속에 김치 같은 거 이제 땅 속에 겨울에 보관하면은 뭐 아주 잘 보관이 되고 여름에는 땅이 시원하고 겨울이 되면 속이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은 서로 음양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아주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아주 절묘한 시스템으로 자기 조절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선천이 왜 후천으로 가야만 하냐? 이것은 대우주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순환하기 위한 자기 생명 유지 장치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하도와 낙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부 대성사는 이제 하도 낙서의 그 구조에서 그걸 찾거든요. 뭐 하도는 뭐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뭐 이제 뭐 듣다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하도의 북쪽과 동쪽은 낙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그대로죠. 1과 3. 그러니까 수기운과 목기운의 수와 목은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은 하도와 낙서가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화와 금, 남방화와 서방금이 낙서에서는 이 자리가 바뀌어 있죠. 금과 화가 자리가 바뀌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여름철에 미리 아까 뭐 장마가 와서 미리 이제 그 대지를 식히듯이 금기운이 여름철 남방에 와서 미리 그거를 딱 조절을 해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뜨거운 단계로 들어가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요것이 이제 금화교역이다 이거죠. 금화가 자리를 바꾼 이유다 이거죠.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금의 고향으로 들어가니 금이 화에게로 들어가고 금이 화의 고향으로 들어가니 화가 금에게로 드는구나. 화금이 금화되면 화금이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은 원래 고유한 하늘의 도인지라. 그리고 누가 용화 세월을 이제야 보냈는고.
그러니까 금화가 교역되면서 이 후천이라고 하는 아주 용화세월, 정말 이상적인 가을 문명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역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선천의 화금이 금화로 교역함으로써 후천이 열리고, 후천의 금화가 다시 화금으로 바뀌면서 또 선천을 맞고, 그래서 선천, 후천, 선천, 후천이 이렇게 교류하는 이 법칙은 항구불변하는 우주의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선후천이 반드시 개벽을 거쳐서, 금화교역을 거쳐서 후천을 올 수밖에 없다. 이 이치를 이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지구 우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지축이 이동하는 후천 개벽의 대변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시운에. 그러면서 김일부 대선생께서는 일부 능원해요. 내가 아주 그냥 확고하게 말하노니 수조 남천하고 수석 북지로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가을 개벽기에 지축이 바로 설 때에는 바닷물이 북쪽에서는 빠지고 남쪽에서는 모여들어서 이게 아주 성령이 충만한 도의 경지에서 이렇게 소상이 알린 건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동서양의 영능력자들도 지각의 대변국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은 must go into the sea, 반드시 물이 들어가고 미국의 동서부 지역이나 북유럽도 물속에 침몰할 것이라고 예고하는데, 그게 이제 정역에도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우리 수호사님,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뭐 천국이라든지 극락세상이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이런 것이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력에 조금만 관심 가시면 그 이치에 눈을 뜨고, 아,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이치로 오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상디님께서 그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 가을 개벽기에 방위가 바뀌는 이치가 정력에 담겨 있군요.